저녁 8시,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은 노부부의 시선이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화면 속 앵커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속보를 전한다. 경기 북부 포병부대에서 훈련 후 복귀한 23살 A1병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할머니 이 씨의 손에 들려있던 귤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새어나온다. 아이고, 저게 무슨 일이람. 남편 박 씨는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한다. 그의 깊게 팬 주름이 조명 아래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손주 민준이도 포병인데, 그것도 경기 북부인데, 부부는 애써 서로의 눈을 피했다. 불안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무언의 약속 같았다. 앵커의 목소리 뒤로 자료 화면이 스쳐 지나간다. 굳게 닫힌 부대 정문, 위병소 앞을 지키는 헌병의 모습. 평범했던 저녁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고 무겁게 달아앉았다. 23살,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울 나이. 할머니는 손주 민준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렸다. 입대 전 짧게 자른 머리가 어색하다며 머리를 극적이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올게요. 씩씩하게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박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리모컨을 들어 TV 소리를 줄였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오히려 두 사람의 불안한 심장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우리 손주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것이 겹쳤다. 여보, 우리 민준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훈련 중에는 전화도 못 받을 텐데 괜히 걱정만 끼치지. 박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전투준비태세 훈련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박 씨는 자신의 군 생활을 떠올리며 그 단어의 무게를 가늠했다. 포병부대의 전투준비태세 훈련이면 보통 일이 아니야. 완전 군장하고 폭 끌고 인근 진지까지 이동하는 건데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정말 죽을 맛이지. 그는 마치 자신이 그 훈련을 받고 온 사람처럼 생생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훈련 끝나고 부대 복귀해서 물자 정리할 때가 제일 힘들어. 온몸에 힘은 다 빠졌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비 닫고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하거든. 그때 긴장이 탁 풀리면서 몸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할머니는 남편의 설명에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 아이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걸까요?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는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단순한 과로로 인한 사고일까? 하지만 그의 오랜 경험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훈련의 강도, 날씨, 개인의 건강 상태,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기사에는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희미한 옛 기억의 편린을 더듬었다. 1970년대 그가 복무했던 강원도 최전방의 포병부대. 그 시절의 군대는 그야말로 정글이었다. 나 때는 말이야,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됐지. 훈련 한번 나가면 그야말로 초주검이 돼서 돌아왔어.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하고 밥도 제때 못 먹는 일이 허다했지.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맨날 구르고 또 굴렀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쓰러지는 건 예사실이었어. 하지만 쓰러졌다고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 정신력이 빠져서 그렇다 꾀병 부린다며 오히려 더 몰아세웠어. 고참들은 쓰러진 놈 옆구리를 군홧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간부들은 못 본 척하기 일쑤였지. 할머니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다들 그렇게 버티는 거라고 세뇌당했으니까. 맞아도 되는 사람, 괴롭혀도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만 같은 이상한 곳이었어. 박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지금껏 아내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기억의 상자를 열고 있었다.
뉴스 속의 젊은 병사의 죽음이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과연 군대도 그만큼 바뀌었을까? 그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우리 부대에도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었어. 박 씨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름이 김상철이었나? 유난히 몸이 약하고 내성적인 친구였지.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와서 그런지 요령도 없고 눈치도 좀 없었어. 할머니는 남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유독 그 녀석을 못살게 구는 고참이 하나 있었어.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사람 말려 죽일 듯이 몰아세웠지. 훈련 때 일부러 제일 무거운 장비를 들게 하고 청소할 땐 남들 다 쉬는데 혼자 화장실 청소를 몇 시간씩 시키고 이유는 없어. 그냥 만만하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지. 박 씨의 눈빛이 허공을 향했다. 마치 50년 전의 내무반 풍경을 보고 있는 듯 했다. 상철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저 묵묵히 당하기만 했지.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 다들 그걸 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 나서는 순간 다음 타깃은 내가 될 테니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힘없는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뉴스에 나온 저 병사도 혹시 훈련이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 힘듦에 사람으로 인한 고통까지 더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져. 몸이 힘든 건 버틸 수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되거든.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회상을 넘어 뉴스 기사 이면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 되어 거실 공기를 갈랐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 눌렀다. 세상에, 어쩜 그리 못됐을까. 다 같은 부모의 귀한 자식들인데. 요즘은 군대 좋아졌다고 핸드폰도 쓰고 월급도 많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민준이 보낼 때도 한시름 났었는데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그리고 손자를 군에 보낸 이 땅의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의 공통된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경로당에 가도 다들 똑같은 소리 해요. 아들, 손주 군대 보낸 집들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라고. 전화라도 안 오는 날에는 온갖 꾸준 생각이 다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만 들여다보게 된다고. 나라 지키러 간다고 대견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발 아무 일 없이 다치지도 말고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하는 게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마음이지. 할머니는 거실 벽에 걸린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훈련소 수료식 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는 손자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안쓰러워 보였다. 저렇게 어리고 예쁜 아이들이 왜 그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군대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곳이 아닌가 하는 몹쓸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그녀의 한숨 섞인 푸념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군인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자식을 보낸 가족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무력감과 슬픔을 대변하고 있었다. 박 씨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군대 가서 사람 돼서 온다는 말, 그거 다 옛말이야. 아니, 어쩌면 그때도 틀린 말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부조리가 정당화됐는지 몰라.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것도 못 버티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는 말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은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순종하게 만들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어. 그의 시선이 다시 TV 화면으로 향했다. 사건을 보도하는 짧은 뉴스는 이미 끝나고 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봐, 저렇게 잠깐 떠들고 또 금방 잊힐 거야. 군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겠지. 내가 군 생활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변하는 게 있던가. 그때뿐이야.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결국 죽은 놈만 불쌍하고 남은 가족들만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나라 군대의 비극이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뼈아픈 공감대가 노부부의 침묵 속에서 무겁게 형성되고 있었다. 깊은 침묵 끝에 박 씨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잠겨 있었다. 그 상철이란 친구 결국 부대를 옮겨갔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지. 어느 날 완전군장 구보 훈련을 하는데 그 악질 고참이 또 상철이 뒤에 바싹 붙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 야, 김상철, 너만 뒤처지잖아. 이 새끼가 단체 기합받게 하려고 작정했어? 계속 소리치면서 군홧발로 발 뒤꿈치를 툭툭 쳤어. 박 씨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 모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상철이의 절망적인 표정. 한참을 달리는데 상철이가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어. 나는 바로 옆에서 뛰고 있었지. 그런데 그 고참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안 일어나.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저 내 발만 쳐다보고 있었지.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저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비겁한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였어. 우린 그냥 침묵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결국 다른 간부가 와서 상황을 수습하고 상철이는 의무대로 실려갔지. 그 뒤로 나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 평생의 후회로 남아.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그만하시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 그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군대 내 폭력과 괴롭힘이 어떻게 묵인되고 방조되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생생한 증언이었다.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쉽게 나설 수 있었겠어요. 그 못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남편의 이야기가 뉴스 속 A 일병의 사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여보, 뉴스에 나온 그 아이도 단순히 훈련이 힘들어서 쓰러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훈련 전이나 혹은 훈련 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의심이 깃들었다. 기사는 단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 물자를 정리하던 중 쓰러졌다고만 전했다. 그 이면의 이야기는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혹시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억지로 훈련에 참가시킨 건 아닐까? 아니면 당신이 말한 그 상철이라는 친구처럼 누군가 계속 괴롭혀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에 몰렸던 건 아닐까? 꼬리를 무는 의심들은 합리적인 추론이었다. 군 관련 사건 사고에서 군 당국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노 구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군에서는 항상 조사 중이라고만 하지 절대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고 유가족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온갖 나쁜 상상만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A 일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 그리고 군의 폐쇄성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방식이 가장 큰 논란의 핵심임을 노 부부의 대화는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젊은 목숨들을 잃어야 하는 거냐고.
어느덧 시간은 밤 10시를 향하고 있었다. TV에서는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됐지만 노부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깊은 한숨과 함께 대화를 마친 박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실장 위에 놓인 손주 민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늠름하게 경례를 붙이는 사진 속 손자의 모습이 오늘따라 위태로워 보였다. 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겪었던 군대의 아픔과 오늘 뉴스에서 본 젊은 병사의 비극, 그리고 지금 군복무 중인 손자에 대한 걱정이 하나의 무거운 고리가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박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수화기가 놓인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민준이한테 전화 한 통 해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지금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한번 남겨둬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다. 버튼을 누르는 남편의 투박한 손가락 끝에 손주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염원이 실려 있었다. 뉴스 하나가 던진 파문은 그렇게 한 가정의 평범한 저녁을 송두리째 흔들고 결국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안부 전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절실한 행동이었다.